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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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자. 성실한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본격 대충살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살살입니다. 살살살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게 이 팟캐스트의 제목이 되었는데 과연 완벽한 제목이냐라고 한다면 좀 아닌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딱 완벽한 제목은 아니랍니다. 살살살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게 일단 발음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살살살기 운동본부. 좀 긴 느낌이 또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살살살자로 하려고 했는데 또 살살살자는 뭔가 좀 인디밴드 감성 있어서 또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대중적이면서도 B급 감성을 결합한 그런 팟캐스트를 원하기 때문에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를 밀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 이름이 살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게 필명이거든요. 이 필명인 살살을 정했을 때도 완벽한 느낌이 딱 없었어요. 뭔가 이거다 싶은 느낌이 없었거든요. 또 다른 거 할 거 없어서 살살로 한 3, 4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살살이 저한테 착붙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은 버섯책방이라고 하는 유튜버인데요. 버섯책방이라고 하는 유튜버지만 책 얘기는 별로 하지 않는 유튜버예요. 이름이 버섯책방인데 또 왜 책 얘기를 안 하냐라고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그러니까 원래는 책 얘기를 하다가 점점 전향을 했어요. 약간 셀프케어, 마인드 컨트롤 이쪽으로 전향을 했어요. 마음 관리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서 책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채널명은 책방인 그런 이색적인 유튜브가 되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 영상 하나하나가 그 책 속에서 1화, 2화, 3화 이런 것처럼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뭐 책이지 안 그래요? 그렇게 그냥 제 멋대로 정했거든요. 이 버섯이라고 하는 닉네임도 그렇습니다. 이 책 먹는 버섯이라고 원래는 제가 책 유튜브를 하려고 해서 정했는데 제가 원래 머리가 좀 버섯 같은 머리여가지고 책 먹는 버섯으로 정했답니다. 근데 이게 막상 버섯 머리를 벗어나고 나니까 버섯을 닮은 것도 없는데 또 왜 버섯이냐 이렇게 많이들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들 물어본 건 아니고 그냥 몇몇 사람이 물어봤는데 그 버섯을 왜 정했는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근데 저의 친구가 알려줬는데 버섯이 인류가 멸망하면 그 세계가 멸망하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불사조 같은 뭔가 엄청나게 강인한 느낌이 나는 거죠. 굉장히 귀염귀염한 이미지인데 아주 마음에 든다. 버섯으로 이름 정하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뭐 살살이든 버섯이든 제 닉네임들이 사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닥 마음에 들어지진 않았지만 이걸 정하고 나니까 그거에 맞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이건 마치 그 타투와도 또 비슷한데 타투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냥 예뻐 보이는 거 해놓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사실 저에게도 이제 타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오른쪽 팔에 하나가 있고 왼쪽 팔 목에 또 있고 또 왼쪽 팔뚝에 또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솔직히 이 오른쪽 팔뚝에 있는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뭐 어쩌겠어. 내가 했는데 내 과오를 품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제 타투에 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하려고 치면 못 사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살살살기 운동본부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제가 뭐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고 근데 사실 저는 아마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이름을. 한번 정한 거는 어떻게든 이제 사랑하려고 생각하면서 끌고 가면 또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팟캐스트는 살살살기 운동본부이고요. 제 이름은 살살입니다. 이런 걸 계속 또 얘기를 해줘야지 이제 여러분들 귀에 박혀서 일상 속을 살아가다가 이제 제 이름이 또 생각이 나시고 제 팟캐스트가 기억이 나시고 이래서 또 열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여기는 살살살기 운동본부이고요. 저는 살살입니다. 저는 이제 놀랍게도 저의 이 살살살기 운동본부 팟캐스트 1화를 대본 없이 녹음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이 틀거리를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대본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대본 없이 무슨 컨텐츠를 만들고 있다? 이건 저에게 말도 안 되는 도전이자 성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빡빡한 사람이거든요. 저 스스로를 되게 빡빡하게 관리하고 특히 업무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범위 안으로 이것들을 끌고 가지를 않아요. 저를 되게 억제하고 저를 되게 통제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저는 이제 빡빡이죠. 빡빡이. 살살이라기보다는 이 빡빡이라고 하는 명칭이 더 잘 어울립니다. 이런 제가 대본도 없이 이 팟캐스트의 1화를 녹음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제 제가 대본만 없는 것이 아니고 오프닝 송도 없고요. 이제 만들어야 하고요. 이 오디오 편집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일단 녹음을 했고요. 저는 내일 이걸 송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그냥 대충 다 해볼 생각입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대충 이제 살살 이 팟캐스트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이 살살 살기 운동본부에 제가 또 본부장이지 않겠습니까? 그 규격이 있는 것들, 그 통제되어 있는 것들의 매력들이 다 있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저는 뭔가 그 즐거움이랄지 유머랄지 그런 것들은 통제가 싹 안 되어 있는 것들로부터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빡빡하면 인생도 좀 재미가 없고 컨텐츠도 재미가 있을래다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빡빡한 저의 정체성을 열심히 내려놓아 보고 저를 속박하고 저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시도하는 저라는 살살이라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누구냐, 살살이 누구냐를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우선 저는 24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은평에 살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살고 있는 24살 여성입니다. 이게 살살은 저의 필명이에요. 저는 2권의 책을 만든 작가인데 첫 번째 책은 장편소설이었습니다. 이 장편소설 제목은 환희달로 여행자들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요건 지금 이제 판매를 안 하고 있는 품절이 된 책입니다. 완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소설책을 내기 전에도 정말 수많은 단편 소설들을 창작했고 등단을 시도했고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한 명의 소설가이고요. 하지만 저는 등단을 한 사람만이 소설가라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기로 했어요. 전 소설을 오래 써왔고 많이 써왔고 계속해서 쓰고 싶기 때문에 저는 소설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나머지 한 권은 에세이집입니다. 이 에세이집의 제목이 살살씀이에요. 이 책의 제목은 이 2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살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 라고 해서 살살씀, 그 편지 마지막에 유진씀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동시에 살살 썼다 라고 해서 살살씀이기도 하거든요. 편지 형식의 글인데 살살 쓴 글이다 라는 의미에서 또 이제 살살 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제목을 붙이고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 잘 붙인 제목이다 이러면서 행복했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찔렸어요. 왜냐면 이 글은 절대 살살 썼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글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열심히 썼을 뿐더러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메일링으로 이 글들을 보낸 걸 엮어서 책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회사원일 당시에 이 글을 엮었으니까 굉장히 빡센 일정이었어요. 회사에 갔다가 수요일 저녁마다 이 메일을 보낸다는 거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되게 어려웠고요. 또 책을 만드는 일도 절대 살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독립출판이라고 하는 걸 경험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이 책 홍보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 책 인쇄하고 맡기고 무슨 인디자인으로 편집 툴 올리고 표지 제작하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살 뭔가를 만들지 않았으면서 살살 썼다 이렇게 하는 제 스스로가 웃기더라고요. 아무튼 그 책의 주제의식도 결국엔 그거예요. 살살 살고 싶어. 이 빡빡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살살 살 수 있을까? 왜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그 정상 규범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해서 남는 게 뭔가? 막 이런 신세한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목과 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그 일할 자격이라고 하는 희정 작가님이 쓰신 책에서 되게 재밌는 문장을 읽었어요.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쓰기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문장이었는데 이 문장을 듣고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저 같은 거예요. 저는 살살 살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쓰기 위해서 살살 안 살고 빡빡하게 살아야 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2권의 책을 낸 작가인 살살이고요. 이 팟캐스트 컨텐츠 안에서도 살살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제 본명도 있어요. 제 본명은 유진인데 최유진입니다. 저는 일단 저의 성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최는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고집스럽고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 아빠 성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 최씨 아빠, 저희 아빠뿐만이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또 최씨잖아요. 그 두 분들을 봤을 때 최씨라는 성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씨라는 성을 그닥 좋아하지 않고 일단 유진이라는 이름은 별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별 진에 있을 유 해서 이름이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닥 좋아하진 않는 게 너무 흔한 것이죠. 살면서 너무 많은 유진들을 봐왔고 너무 흔하고 그렇다고 제가 흔한 걸 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름만은 나의 어떤 고유한 건데 아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유진이라는 이름보다는 살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좋아하고 자주 쓰고 그렇습니다. 이 살살살기 운동본부에 저의 살살 살기 위한 어떤 기록들을 올려볼 계획이고 또 제 주위에 되게 살살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게스트로 초대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싶고요. 여러분들 웃겨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의 지향점이 유머 팟캐스트예요. 웃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좀 안 웃기니까 웃긴 사람들을 많이 초대를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씩 요거를 업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이제 살아가겠죠? 근데 제가 이게 빡빡하게 안 살기가 참 어려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빡빡하게 사는 거 있죠. 막 일 많이 하고 컨텐츠 막 많이 만들고 아웃풋 막 많이 내고 저 이런 거를 진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충족감을 느껴요.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잘하고 뭔가 성과가 나고 이러면 내가 되게 쓰임을 받았다 생각하고 굉장히 어떤 충족감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면 좋아요. 그냥 그러고 빡빡하게 그냥 계속 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빡빡하게 살다가 이제 번아웃 오죠. 번아웃 오면은 혐오를 하기 시작해요. 나는 되게 빡빡하게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오는 어떤 성취라든지 어떤 결과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걸 못 내니까 당연히 자기 혐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결과중심적이고 성취중심적인 그런 성향과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동굴로 들어가고 수렁에 빠지고 정신상태 피폐해지고 정신병 걸리고 그런 코스를 밟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빡빡하게 살지 말고 살살 살자라고 하는 요 지론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번아웃도 싫고 자기 혐오도 너무너무 싫은 거죠. 애초에 그래서 그냥 빡빡하게 안 살고 살살 살면서 혹은 빡빡하게 사는 나를 좀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나를 미치지 않게 좀 잘 관리를 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살살 사는 것도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모순적인 얘기긴 한데 빡빡하게 사는 것이 이제 디폴트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너무 많은 주입을 받다 보니까 여러 콘텐츠들에서 사회로부터 저도 이 살살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걸 또 해보고 싶었는데 이 살살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 그 살살이라고 하는 거를 개념화를 해보자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이제 이 콘텐츠를 올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겠죠? 살살 사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실 것 같아서 미리 이것에 대한 개념화를 살짝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살살은 대충 혹은 게으름과는 약간 좀 맥락이 달라요. 근데 또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게으름과 대충을 통과하고 살살이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대충이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들고 올리는 일을 예시로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충은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근데 아예 기획도 안 하고 녹음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썸네일 이미지도 안 만들고 오프닝 음악도 안 만들고 그냥 띡 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충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대충 일주일에 한 편을 하면 얼마나 좋아. 솔직히 저는 이 대충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이제 살살의 한 축을 살짝 이루고 있고요. 또 게으름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왜냐면 이제 이 콘텐츠를 만들고 올리는 일을 예시로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대충은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싶어. 근데 아예 기획도 안 하고 오프닝 음악도 안 만들고 그냥 띡 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대충의 힘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대충 일주일에 한 편을 하면 얼마나 좋아. 솔직히 저는 이 대충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서 요것도 이제 살살의 한 축을 살짝 이루고 있고요. 또 게으름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누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뭐 어떤 릴스를 본다거나 유튜브 쇼츠를 본다거나 이렇게 침대와 하나가 돼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 침실로부터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게으름입니다. 살살은 이 대충과 게으름 사이에 어딘가 그 사이에 어딘가를 통과를 해서 가 있는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에게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이 팟캐스트를 올림으로써 뭔가 유명해져야지 노출이 많이 되어서 클릭을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유명한 팟캐스터가 되거나 광고를 막 많이 받는 그런 팟캐스터가 돼야지 많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이 나를 닥달하지 않으면서 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올리고 하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살살 하는 거거든요. 살살 할 때 편안하게 녹음을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꾸준히 뭔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제 기준에서는 살살인데 점점 계속해서 이 개념이 확장되고 벌어지고 열리고 깨지고 변화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살살을 좀 개념화하는 것이 이 팟캐스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살 살아갈까를 연구하는 것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섯 책방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버섯 책방에서도 저는 말이 진짜 많아요. 주로 하는 컨텐츠가 말을 하면서 진행하는 컨텐츠인데 말을 하는 일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통 이 영상을 촬영을 하면 빨리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카메라 용량도 있고 지금 내 시간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영상을 찍고 빨리빨리 편집을 해서 올려야지.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상을 켜면은 한 2시간을 떠들고 있어요. 자, 그 정도로. 근데 2시간을 떠든 걸로 나온 영상이 몇 분이냐면 한 20분 혹은 10분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짧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딱 중요한 부분 빼고는 다 없애는 거죠.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삭제를 하면서 든 생각이 나 이거 도대체 왜 삭제를 하고 있나? 애초에 그냥 팟캐스트를 했으면 이거 삭제 안 하고 뭔가 지루할 거라는 생각 없이 그냥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말을 되게 좋아하고 깊은 대화도 좋아하는데 말이 통하는 사람도 사실 많지가 않고 그 친구들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그 친구들한테 내가 원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가는 손절을 당할 것 같고 그 정도로 제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욕구를 요 팟캐스트 안에서 한번 잘 풀어볼까 합니다. 아무튼 제가 계속해서 나는 빡빡이고 살살 사는 게 어렵고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얼마나 빡빡이인지 또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메일로 글을 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글쓰기 선생님으로서 활약을 또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답니다. 유튜브 영상을 제가 얼마나 자주 올리냐면요. 일주일에 2편씩 올리고 있어요. 어딘가에서 들은 얘기인데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려면 일주일에 2편씩 영상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채널에. 제가 또 영상을 대충 올리는 걸 못 견디거든요. 전 또 빡빡이기 때문에 열심히 편집해서 또 열심히 이 보기 편하게 그리고 이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거나 이야기에 그 막아뜨지 않도록 다 하나하나 손수 편집을 해서 또 그 영상 속 구도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 다 챙겨서 업로드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2편 업로드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뭐 저는 빡빡이기 때문에 또 해냈죠. 여러분들 이걸로 막 대단하다거나 박수치거나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제 목표는 살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빡빡하게 산 걸로 박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빡빡하게 뭔가 자기가 맡은 바를 성실하게 잘 수행한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 문화가 이런 문화가 애초에 저라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꼬아버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실하게 사는 거, 그리고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을 정답이라고 말하고 박수를 쳐주니까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것들만 이제 쫓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성과 도파민러가 되어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제가 뭐 빡빡하게 살았다라고 하시면 박수를 쳐주시면 안 돼요. 저에게 몰매를 때리고 손가락질을 해야 합니다. 너 살살 살기 운동 본부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빡빡하게 살 수 있냐?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영상을 일주일에 2번 업로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거의 6시간은 편집 노동을 강행하고 있고 1시간 정도는 촬영 소재를 고민한다거나 촬영을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촬영 한 번 시작하면 막 2시간, 3시간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내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어요. 또 이제 새로운 도전거리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책을 한 권 더 낼까? 뭐 아니면 이렇게 지금처럼 팟캐스트를 만들까? 결국 이 새로운 도전거리의 그 결과가 저의 팟캐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주말에는 일을 안 합니다. 그게 제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매주 수요일 편지 보내는 이 편지 노동을 하고 있고 글쓰기 노동하고 있고 매일 학생들 가르치는 일, 그 선생님 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영상 편집하고 만들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빡빡하죠. 빡빡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뭔가 포기하고 놓치고 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왜 이렇게 살살 살지 못하는가를 따져봤어요. 아마 많은 한국인들이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성과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이라는 건데 저는 되게 성과를 좋아하고 집착해요. 결과가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합격, 불합격, 패스, 넌패스 이런 딱 결과로 딱 보이는 거 이런 걸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한창 자격증 시험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격증 시험에는 합격, 불합격이 딱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숫자도 되게 좋아해요. 매출 400% 상승 막 이런 거, 뭐 1만 구독자 달성, 10만 구독자 달성 이런 거에 되게 미쳐있는 성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살살 못 살죠. 이 성과를 내려면 무조건 빡빡하게 또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도전을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책을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것도 이것들의 일환이고 지금은 여기에 하나 플러스 1 해서 팟캐스트까지 제가 운영을 하게 되었네요. 새로운 일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것들의 하나의 촉수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남들이 새롭게 시작한 거 있으면 나도 막 달려들어서 하고 싶고 그러니까 되게 촉수가 여러 개로 뻗어 있기 때문에 살살 못 살죠. 이것들을 다 유지하려면 빡빡하게 또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눈에 보이는 걸 되게 신경을 써요. 즉 남들의 기준, 남들이 말하는 거,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걸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SNS에 보이는 나의 모습, 뭐 유튜브에 보이는 나의 모습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외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관리들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남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인 것 같은데 제가 되게 바쁘게 사는 와중에도 2주에 한 번씩 가족들을 보러 제 본가에 내려간다거나 친구 생일 파티를 막 예쁘게 준비해주기 위해서 되게 노력한다거나 그러니까 남들의 행복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날 보면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매일 본가에 가고 그러니까 내 바쁜 것도 내 바쁜 건데 남들을 챙기느라 또 바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 나를 위한 거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남의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또 다섯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예민한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하나 만나고 와서 여러 가지 얘기들 곱씹으면서 막 한 2-3시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쉬는 것 같아도 마음은 쉬고 있지 않고 늘 바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살살 사는 게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연장선으로 저는 되게 자기 검열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태도나 보여지는 모습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머리가 터질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빡빡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난한 노인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미래에 투자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가난한 노인이 되는 것도 싫긴 싫거든요. 근데 뭐 그건 그때 제가 알아서 할 거고 그거보다도 제가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나이가 다 들고 나서 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게 전 제일 두렵거든요. 내 삶의 의미는 뭐였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어른이 될까봐 전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은데 이렇게 계속 빡빡하게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를 밟아주지 않고 힘을 계속해서 이렇게 줄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살다 보면 그 남들의 기준에 남들의 틀에 맞춰서 살다 보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내 삶의 의미는 뭐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돌아봤을 때 남는 건 뭐지? 이렇게 살아갈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서 저는 지금부터라도 제 중심을 잡고 살살 살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세계가 꼭 가끔씩 보면은 성실한 병자들의 나라라고 하면 너무 말이 좀 워딩이 세죠. 아무튼 전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돈 버는 거 중시하고 성과 중시하고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중요한데 그러면서 마음 건강은 점점 놓쳐가고 삶의 의미는 점점 사라져가고 계속해서 말라있는 댐 안에 뭔가를 채워놓으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댐에는 물이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찰랑찰랑 채워져 있는 상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 살겠죠. 사실은 이게 다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성실한 병자예요. 그래서 성실한 병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번아웃도 정신병도 없이 그냥 마음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이 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관리를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살살 사는 일은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거라던가 오늘 내가 먹은 아침 식사, 점심 식사라거나 친구와 나눴던 깊은 대화 이런 것들을 곱씹을 수 있는 삶이거든요. 일에만 몰두하고 내 성과, 내 성취에만 몰두하고 그거에만 시간을 쏟으면 이런 것에는 시간을 쏟을 수 없잖아요. 저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많고 굉장히 보편적인 문장인데 오늘을 살고 싶다 그 문장 있잖아요. 오늘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전 진심으로 그래요. 살살 산다는 건 다시 말해 오늘을 사는 거 좀 가볍고 여유롭고 힘을 뺀 채로 오늘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살살 사는 것이 아닌가? 사소하고 작고 가치가 없다는 것들에 저는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서 살고 싶고 나의 생업,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일들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살 살기 운동 본부에 핵심 조항이 있는데요. 이름하야 살살 살기 핵심 조항입니다. 첫 번째, 더 잘난 사람이 되기를 거부한다. 두 번째, 더 이루기 위한 욕심을 버린다. 세 번째, 더 가지려는 마음은 고이 접어둔다. 네 번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나로 살아간다. 이렇게 네 가지 핵심 조항을 우리끼리 잘 지키면서 팟캐스트를 같이 꾸려나가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같을 때는 좀 살살 사셔야죠. 여유롭게 사셔야죠. 이렇게 저를 좀 도와주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렇게 살살 같이 살아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엔 너무너무 세계가 빠르고 너무너무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치들이 바로바로 눈에 띄는 사회이고 또 다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 그런 콘텐츠들도 많이 유행처럼 많이 퍼져 있고요.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되게 삐끗하다가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놓칠 수밖에 없는 삶인 것 같아요. 어떤 콘텐츠들을 본다거나 뭐 어떤 릴스, 어떤 유튜브 영상, 뭐 어떤 책 읽으면 그냥 저렇게 사는 삶이 정답이야, 맞아 라고 하면서 성취주의적인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게 되기 십상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사는 삶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잘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빡빡하게 살았는데 빡빡하게 사는 게 그냥 좋아.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어. 그럼 저는 빡빡하게 사는 거 무조건 찬성이에요.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았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좀 잡아주고 붙잡아주고 나의 삶을 조금 돌아보게 해주고 멈춰서게 해주고 힘을 빼게 해주는 그런 동지들, 여러분들 운동본부의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이 세계가 되게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팟캐스트를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주로 팟캐스트를 틀어놓고 눈을 뜨고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어디 뭐 카페에 갔다거나 잠깐이라도 정말 한 5분 거리에 뭐 그 슈퍼마켓에 간다거나 할 때도 무조건 팟캐스트를 틀고 걷거든요. 노래 대신 항상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본인들은 이제 자기 검열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올려도 되나요? 이런 컨텐츠도 사랑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지만 저는 그냥 좋은 거예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냥 헛소리 하는 거, 친구랑 그냥 대화하는 거 녹음기만 딱 켜놓고 업로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팟캐스트라는 것은 의미가 엄청나게 크고 뭔가 재미도 엄청나게 크고, 그래서 듣는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말하는 사람이 좋고 목소리를 듣는 게 좋고 그냥 사람이랑 같이 없어도 같이 있는 느낌이고 외롭지가 않고 그래서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좋음이 왜 좋은지 알아요.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팟캐스트라고 하는 세계가 두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소리를 하든 내가 좀 되게 부족한 사람이든 안전하게 나를 좀 보호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팟캐스트를 어떻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일주일에 한 편씩 해볼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한번 따져볼게요. 월요일에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영노자, 영혼의 노숙자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업로드가 됩니다. 화요일에는 여자들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여둘톡이 업로드가 되죠. 수요일에는 그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비혼세와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큰일녀가 업로드가 되죠. 솔직히 이게 다 메인스트림에 있는 팟캐스트를 언급해서 웃기실 수도 있는데, 지금 월, 화, 수, 금에는 이 메인스트림의 팟캐스트들이 아주 자리를 꽉꽉 채워주고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자리가 텅 비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인스트림의 한 구석에, 목요일 한 구석에 제 팟캐스트를 막 우겨 넣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업로드를 할 거고요. 제 야망은 아주 커요. 요 메인스트림들 안으로 제 팟캐스트도 들어가기를 원하거든요. 저도 메이저 팟캐스터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자리를 싹 차지한다는 의미는 나도 이제 메이저가 되겠다. 나도 월, 화, 수, 금에 하는 저 메이저 팟캐스터들처럼 여러분의 일상에 싹 스며들겠다. 그런 야망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되게 모순이네요. 제가 살살살자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잡고 야망을 가지고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지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너무 살살 살면 팟캐스트가 업로드가 안 됩니다. 적당히 살살 살아줬기 때문에, 적당히 빡빡하게 살아줬기 때문에 팟캐스트가 또 업로드 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성향을 받아들이면서 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드릴 것은 목요일마다 일주일에 한 편씩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고요. 끝입니다. 살살살기 운동본부의 첫 회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도 되는 것인지, 나에 대해 잘 소개를 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제 팟캐스트가 흥미가 있을지는 영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메이저 팟캐스터들도 1화의 녹음은 늘 실패를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1화 그리고 한 10화까지는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 말을 믿고 재미가 없어도 그냥 업로드를 해보겠고요. 여러분들도 재미가 없어도 좀 들어주세요. 앞으로 재밌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살살 살아보자고요. 네, 그럼 저는 지금까지 살살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